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첫 소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8번째 민생 토론회를 했습니다. 나온 내용 먼저 정리하고 가죠. 네, 윤 대통령 오늘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가졌는데요. 이 토론회가 열린 장소 병원이었죠. 주제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로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하게 되면 이는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개혁 의지를 강하게 밝혔는데요. 현재 나오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같은 단어들,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라고 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서비스 제대로 받지 못하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부끄럽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얘기도 했다고요? 네,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고령 인구 급증하고 있고 보건 산업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인력 확충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의학 교육 또 수련 환경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 뒷받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의료 사고 피해자 보상 강화하되 의료인들이 사법 리스크를 갖는 그런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면서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고소고발 있다고 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건 오히려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면서 법무 정책적인 입장에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당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위한 협상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안했다고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된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유예하고 그 대신에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에 개청하는 내용의 이 중대재해처벌법 최종 협상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원래 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꼭 신설이 돼야 한다라고 조건을 내걸었던 만큼 이를 국민의힘이 전격 수용한 겁니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 오늘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합의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거기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볼까요?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네. 대변인실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 해소하기 위해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 견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여부는 사실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이게 중대재해법 유예를 위한 협상 방안이 될 수 있다면 대통령실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읽힙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 제안 받아들일까요? 민주당이 잠시 후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의 이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게 되는데요. 원래 본회의가 오후 2시 소집이었는데 3시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민주당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 관련해서 심야의 협상 과정을 거쳤는데 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정부 여당이 수용한 걸로 보고 민주당도 2년 유예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어느 정도 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관계자는 어제 3자 회동에서 여당으로부터 산업안전청 설치하겠다는 제안 받고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면서 오늘 유예안이 합의될 가능성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의원총회 열고 이런 내용을 의원들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또 아니라고 했으니까 또
변수는 또 남아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죠?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 어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단인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대표 경선에 참여한 당원들과 국민의 민의를 왜곡했다라면서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도 훼손돼서 정당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 윤 의원에 대해서는 3선 중진 의원임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강내구전 감사에게 먼저 금품 제공을 요청했다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함께 구속된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궁금합니다. 네,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년 8개월 그리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리고 법원은 강전감사에게 30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전감사에 대해서는 지역활동가들에 대한 금품 제공 범행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인물이라고 봤습니다. 국회의원 교부 명목 금품 제공 관련한 윤 의원과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범행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주도했다면서 이 양형 사유를 들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두 사람에 대한 혐의 전부를 유죄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혐의를 좀 살펴드리자면 윤 의원은 지금 정당법 위반 혐의, 강전감사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법 쪽에서는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번 판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합니까? 윤관석 의원과 강내구전 감사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가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어제 판결이 송 전 대표의 재판을 포함해서 돈봉투 수수 의혹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또 앞으로의 사법 처리에도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받은 의원은 임종성, 허종식, 이성만 의원 이렇게 3명뿐인데요. 재판부는 윤 의원의 돈봉투 제공의 대상 시기 방법 모두 윤 의원이 결정하고 실행을 주도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법원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된 상태인데 첫 재판은 내일 열리게 됩니다. 네. 자, 이제 경북 문경의 육가공 공장에서 했던 화재 속보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7시 47분쯤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최초 발화는 공장 건물 4층에서 시작된 걸로 현재까지 추정되는데요. 이 불길이 번지면서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은 비상대응 2단계 발령했고 이게 대형 화재로 확산이 되면서 많은 소방 인력들이 동원됐습니다. 대응 2단계는 발생 지점 인근의 8개에서 11개 소방서에서 장비가 총 동원되는 소방령인데요. 관할 소방서에서는 당일 근무가 아니더라도 모든 소방관들이 총 동원됩니다. 전체적인 큰 불길은 오늘 새벽 0시 20분에 잡혔고요. 경북 소방본부는 장비 47대 그리고 총 331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합동으로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를 가장 안타깝게 한 건요. 불을 끄다가 소방대원 2분께서 순직하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참 안타깝고 슬픈 소식인데요. 총 2명의 소방대원이 순직했습니다. 숨진 소방대원은 경북 문경소방서 119 구조구급센터 소속의 27살 김수광 소방교 또 35살 박수훈 소방사입니다. 두 소방대원 모두 나이가 너무 젊은 나이라서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공장 건물 안에서 인명을 검색하고
수색하던 중에 갑자기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되면서 건물 내부에 고립이 됐고 거기에 이어서 건물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탈출하지 못하면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고립된 이들 2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는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오늘 이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 옥조근정 훈장을 추서하고 또 국립현충원의 안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알아보죠.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5개 건설업체 영업정지 처분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4월에 인천 검단 아파트의 신축 공사 중에 지하 1층 상부 슬래브가 붕괴되면서 지하 2층까지도 연쇄 붕괴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었죠. 국토교통부는 이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GS건설을 비롯한 5개의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 부과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GS건설 외에도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했던 동부건설과 대보건설, 또 하수급을 받은 상하건설과 아세아종합건설이 모두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서 이 건설사들은 이 기간에 계약 체결이나 입찰 참가와 같은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국토부의 처분에 따라서 이 5개 건설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영업이 정지됩니다. 네. 이렇게 잘못 지은 건물 또 불 끌어 들어가시면 또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서울시도 GS건설에 가던 이와 별도로요. 서울시가 GS건설에 대해서 따로 행정처분했다고요? 맞습니다.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고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이에 앞서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받은 이 영업정지 처분 모두 합하면 총 9개월인데 처분이 1개월 더 추가되면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GS건설도 지금 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예고한 상태라서 최종 판결시까지 영업정지는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